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입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매섭습니다. 지금 아시아에서도 유독 우리만 이런 상황으로 보이는데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 문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써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그 속에서 우리 투자자들을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할지 방법을 좀 고민을 해봐야겠죠. 경주마의 이 종모광 세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닥 2%대 낙폭이 또 오랜만에 굉장히 나온 것 같습니다. 네. 환율도 굉장히 지금 높아진 것 같고 오늘 시장 부진 배경 뭐였을까요? 저는 그냥 누림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별다른 신경 안 씁니다. 아까 말씀하실 때 외국인들이 팔고 있어서 부담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일단 1번만은 반대입니다. 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팔았잖아요. 네. 외국인이 팔았으면 그 돈을 가지고 밖에 만약에 나갔다. 우리나라가 위험하니까 돈을 가지고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 되죠. 그럼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강세로 가야 되는데 네. 오늘 장중에 일단 원달러 환율이 이전의 고점 부분을 살짝 한번 돌파를 해주다가 끝에는 밀려서 끝이 났거든요. 네. 이 얘기 자체는 외국인들이 코스닥에서 팔았던 돈 자체를 어떻게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저는 일단 시장이 오늘 한 2% 정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상승 흐름 자체가 일단 깨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돈 가지고 있으면 뭐 할까요? 다른 주도 섹터를 찾아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장의 폭락 부분에 두려움을 가지시기보다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도대체 어떤 종목을 매수를 다시금 시작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진다면 경주마처럼 따그닥따그닥 수익 충분히 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불씨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 전혀 해주셨어요. 꺼지지 않았습니다. 네. 예. 그래도 코스닥 900도 떨어져가지고 저희가 좀 마음은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최 대표님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약간 좀 조정을 좀 받았긴 했었는데 네. 일단은 근데 이 부분이 거의 다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오늘 아침에 있었던 테슬라 실적 발표가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약간 좀 시장에 좀 노이즈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워낙 또 2차원지 섹터에 대한 강세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렸던 부분들이 좀 있어서 네. 오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무언가 좀 열기를 좀 시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고 생각이 좀 들고요. 또 개별적인 이슈들을 좀 보게 되면은 일단 LNF 같은 경우 지금 네. 조금 이제 금액이 조금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 영향이 좀 있다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LNF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에코하고 에코프로 BM이 약간은 좀 쉬어갈 때 시장에 좀 부과됐었던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나오다 보니까 조정이 좀 짙어졌었고요. 그리고 열기를 식히는 측면에서는 저는 나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한 실적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증시가 또 다시 한번 더 리바운딩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과연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코스닥 매도? 근데 상대적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거든요. 네. 또 어떤 쪽으로 승기가 기울지 그것도 좀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기회로 보신 개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많으셨던 거죠. 걸로 보여서. 예. 네, 김 대표님. 일단은 시장이 사실 오늘이 2%대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그 전부터 시장의 그 흔히 말하는 퀄리티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2차전지 섹터가 시가총액 상위를 차지를 하면서 시장 지수를 끌어올렸던 거지 종목별을 다 같이 끌어올린 건 분명히 좀 아니었거든요. 개별 종목 장세가 이제 진행되는 와중에 지수가 이제 좀 같이 올랐었던 거였고 최근 흐름이나 이 앞전에 살짝 중간중간에 눌릴 때 보면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은 시장들이 더 일자로 놓고 보면은 많았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분들 중에서는 2차전지 쪽 섹터를 이렇게 비중 있게 담으시지 않으신 투자분들이라면 생각보다는 지수 대비 이제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가 조정받으면서 같이 이제 다른 섹터들은 좀 밀려 내려왔는데 그러면은 여기서는 사실 이제 고민인 거죠. 2차전지를 이거를 기회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은 다른 섹터에서 기회를 잡아볼 것이냐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일 수 있겠지만 저는 2차전지는 정고점을 여기서 다시 한번 뚫으려면 강력한 모멘텀이 좀 발생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2차전지는 트레이딩 관점이 맞지 않을까. 정고점 수준에서 그리고 이번 하락이 어느 순간에 분명히 이제 자리를 좀 잡겠죠. 주요 이평선들에서 자리를 잡으면 거기서부터는 위아래 박스권 트레이딩을 할 수밖에 없는 섹터는 2차전지일 것 같고 그렇다면 거기서 일부 빠져나온 섹터들이 어디를 갈 것인가가 저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결국엔 코스닥 개별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순으로 그걸 받아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2차전지 섹터가 시가총액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바이오 엔터 그리고 이제 소부장 정도가 이제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어디가 이제 수급을 가져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탐색하는 과정이 뭐 내일부터 한 며칠간 좀 이루어지고 그게 아마 좀 그쪽으로 쏠림 현상이 다시 한번 좀 나타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님, 지금 뭐 어쨌거나 오늘 시장의 좀 부진의 영향에는 말씀하신 이제 테슬라, 2차 전지 요 이슈가 컸던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네. 또 이제 윤 대통령 어제 이제 군사 지원, 우크라 네. 군사 지원 발언하신 게 있었고 거기에 이어서 러시아도 또 이제 맞대응하고 오늘 또 점심에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뭐 러시아에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 군사 지원 여부가 달렸다 이 말을 또 꺼내는 바람에 시장이 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이 이슈는 이렇게 단기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노이즈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쪽 부분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유럽이랑 그다음에 이제 중국, 대만 이슈까지 계속 이제 불거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이슈가 저는 단기적으로는 끝날 가능성보다는 계속 이곳저곳에서 예측치 못한 이슈들이 조금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사실 이제 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질 거라고 방송에서 한 3번 정도 얘기를 드렸었거든요. 네. 날짜도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이제 터질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다들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이제 터졌는데 이번에도 뭐 중국 쪽이랑 대만 쪽이랑 이슈가 그렇게 가볍게 끝날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계속 그쪽도 데이터를 개인적으로 찾아보는 사이트에서 이제 보고는 있는데 만약에 좀 이상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방송을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을 예견하셨었어요? 네, 진짜로 그때 이제 방송에서 한 3번 네. 정도 낮에 그리고 점심 저녁에 이제 왜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때가 전쟁이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면 나는지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한번 했었던 그 영상이 과거에 2000 찾아보면 25년에 대만에서 전쟁 납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아직이죠? 네, 그 당시에는 네.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방송을 통해서도 이제 네. 얘기를 드렸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어떤 논리로 그때 전쟁이 날 거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대만 그래서- 쪽에도 혹시 소식이 들릴 것 같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그렇게 된다면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월에 우리 시장 세계 그 어느 시장보다도 사실 되게 뜨거웠는데 5월에는 뭐 팔아라 이런 얘기들 항상 많이 하잖아요. 증시 경원에도 있고. 네. 세 분은 좀 5월 증시는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최 대표님 이야기 네. 받아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뭐 5월 달은 만약에 지금서부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5일선을 타면서 양시장이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됐었다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약간은 좀 이제 이탈을 하려고 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21선에 대한 아직 갭 부분이 좀 남아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이 4월 달에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21선에 대한 갭을 어떻게 아름답게 조정으로 마무리 시켜주느냐에 따라서 5월 달은 좀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5월 달은 5월 달 시장에서 우려했던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나쁘진 않게 보고 있습니다. 괜찮을 것이다. 네, 지금 남아 있는 기간 동안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기간의 상승 부분들로 인한 열기를 어느 정도 시켜주냐에 따라서 달려 있긴 하겠지만 5월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실적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하반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좀 눌렸다가 좀 다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하반기 이제 금융시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FOMC가 남아 있겠죠. 5월달에 그거에 따른 이제 변동성은 좀 남아 있을 수는 있겠지만 FOMC에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공격적인 멘트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시장을 좀 진정시키는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현재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이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은 오히려 FOMC 패드 쪽으로 오히려 훨씬 더 앞서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더 이상 금리 못 올릴 거야. 또는 이제 동결 쪽으로 갈 거야. 그리고 하반기 쪽 되게 되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지금 지수를 끌어올린 상황들인데 이게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남아 있는 한 2주 기간 동안에 시장에서에 대한 열기를 좀 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5월 달은 시장에서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세로 진행을 하시기보다는 뭔가 이제 눌림목 또는 이제 추세에 대한 상승 흐름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셀린 메이라는 게 뭐 그렇게 근거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강 대표님. 이게 왜 그 얘기가 나오냐 하면 네. 4월 달에 보통 배당이 나오죠. 보통 배당이 나오면 재투자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4월 시장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4월 시장이 일단 좋아서 주가가 올랐으니까 5월 달에는 일반적으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들. 아니면은 5월 지나서 이제 6월이 되면 이제 반기 실적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기업들 내에 원래 이제 연초에 기대감을 가졌던 회사들이 이제 반기를 지나면서는 기대감 자체가 또 떨어지는 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그들 종목에 대해서는 5월 달에 팔아라.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는 우리 시장은 일단 계속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분위기가 보니까 이렇게 좀 가볍게 하지 않고 무겁게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네. 무겁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일단 이슈로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은 5월 3일 날 미국의 금리 결정이 일단 있고요. 네. 5월 4일에는 유럽의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은 5월 3일 금리는 일단 25bp 정도 미국에서는 인상할 것으로 오늘 패드워치를 보니까 한 85% 정도 일단은 시장에서는 점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5월 4일 날 이제 유럽의 이제 금융통화위원회 부분에서는 지금 시장 안에서는 25bp 아니면 50bp까지도 인상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이제 같이 놓고 일단 생각을 해보면 유럽은 지금 5월 달에 25bp, 6월 달에 25bp, 7월 달에 25bp 계속 인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네. 미국의 경우에는 5월 달에 금리 인상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금리 인상 없이 동결적으로 간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얘기 자체는 달러 인덱스 부분에서 거의 한 60% 정도 이상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유로화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지속적으로 강세로 간다라는 얘기가 되고 그 얘기 자체는 달러 인덱스 자체가 약세로 간다는 얘기가 되죠. 이 얘기는 미국의 물가를 건드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미국 시장은 좀 안 좋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단지 우리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대중 무역 비중이 굉장히 높고 최근 들어서 중국의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대부분 강세로 지금 전환이 되어 있고 최근에 소비 부분도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 회복 부분의 어떤 효과 자체가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강해질 가능성이 높고 5월 달에도 그 부분은 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 시장은 현재의 강세 움직임 자체를 미국과는 다르게 미국은 약세로 갈 것 같은데 네. 계속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지 만약에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보인다면 이번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강세를 보였던 가장 주된 이유가 미국의 IRA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쪽에서의 뭐 ESS 투자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상승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종목은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주의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우리 김영철 대표님도 5월 시장 어떻게 좀 예상하시는지 4월부터 5월까지. 예. 4월부터 5월까지 사실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예상을 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 결국엔 어느 섹터가 다음 승기를 잡을 것인가가 조금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래소 지수는 올해 2,550, 그러니까 상반기에 단기적인 목표치는 2,550이었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오버슈팅이 조금 나왔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 않나. 2,550을 강하게 이제 소화를 하는 과정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이제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에는 2차 전지의 수급을 누가 가져가느냐, 그 수급이 어딘지에 대한 것들을 누가 가장 빨리 찾아나가느냐가 이제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3G랑 그다음에 이제 베스트, 그다음에 이제 캐펙스 개인적으로 이렇게 세 개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G는 이제 저번에 아마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거버넌스랑 그다음에 이제 그 거버먼트, 그다음에 이제 그로스에 대한 건데. 결국엔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그로스라는 걸로 움직인 게 이제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주주가치 제고잖아요. 네. SM이랑 오스테 임플란트와 같은 그러한 이제 움직임들이 올해 계속 개별 종목 단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마지막에 이제 거버먼트는 결국에는 정부 지출이 들어가서 산업이 커지는 섹터가 계속 이제 시장에서 어쨌든 수급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방산이랑 에너지 단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뭐 아마 작년에도 좀 드렸던 것 같고요. 작년 말에 올해에 대한 전략 그리고 나올 때도 한 번씩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캐펙스에 대한 건데요. 캐펙스는 뭐냐면은 아시는 것처럼 계속 무역 분쟁이나 이제 관세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쿠션을 매기잖아요. 당구 혹시 치시면은 예전엔 중국에서 물건 만들어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유럽으로 바로 줬는데 네. IRL이랑 CRMA로 막아버리니까 네. 그러니까 공장을 중국에 있던 공장을 미국에다 하나 줘야 되고 아니면 한국에다 조인트 벤처를 줘가지고 한국에서 만든 것처럼 해서 보내줘야 하기 때문에 중복 투자들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캐펙스 투자 관련된 기업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베스트는 배터리, 에너지, 그다음에 세미컨덕터, 그다음에 턴어라운드 뭐 이 정도인데 그 수급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좀 파악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시장의 색깔을 누가 제일 빨리 찾느냐가 요즘에는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강 대표님이 뭐 가볍게 가기엔 좀 어렵지 않나요? 오늘은 좀 무겁게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겁게 가시기를. 아 예. 네. 오늘 투자자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마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으신 날이긴 해서 뭐 이렇게 가볍게는 아니죠. 이럴 때도 가볍다 무겁다가 아니라 이게 네.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시장이 지금 밀려 있는 부분 자체가 2% 밀렸는데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시장이 아까 이제 정치적인 부분이라든지 하는 부분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코스닥에 많이 들어가 있나요? 거래소에 많이 들어가 있나요? 거래소에 코스피에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옛날 사람이라서 죄송합니다. 코스피에 더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폭락 자체는 어디가 나와야 되죠? 코스닥이 나와야 되나요? 코스피가 나와야 되나요? 코스피가 나와야 되고 우리나라 환 자체는 위로 튀어야 되는데 오늘 그런 흐름이 일단 안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는 내일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매수를 갈 건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해 보이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굉장히 좀 많이 상승을 했고 코스피 시장은 거의 못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럼 항상 생각을 하는 게 미국의 경기도 안 좋고 미국의 나스닥도 오르지 않는데 왜 우리 시장은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 라고 생각을 하면은 네. 프랑스 카크라든지 아니면 닥스라든지 하는 지수 보면 벌써 50일 신고가까지 지금 다 왔거든요. 네. 우리만 지금 못 가 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그러면은 미국 쪽에 굉장히 무역 비중이 높은가? 아니란 말이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이 미국이 안 간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뻗을 수 있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전에 2차 전지를 이제는 생각할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코스피 안에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라도 저는 시장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시장이 2%나 빠진데 어떻게가 아니라 지금은 외국인들이 오늘 팔았던 돈이 어디로 들어갈 건지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신줄 바짝 차리고 지금 봐야 되는 시장이지 네. 시장이 밀려서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소주 한 잔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그러한 시장이 오늘 지금 시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혼을 빼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은 정신줄 바짝 차리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2차 전지 2차 전지처럼 올라갈 종목들이 내일 외국인 매수로 나올 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좀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어요? 매수를 해야 되겠어요? 매수할 수 있는 포인트 자체를 지금은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힘을 내서 무조건 지금은 오늘 시장은 가야 된다라고 자꾸 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무겁게 가야 될까? 감사합니다. 요 텐션으로 가주세요. 충분한 것 아니요, 같습니다. 좋은 차만 이룰 수 없어요. 아니 근데 첫날 하락한 거거든요. 네. 너무 무섭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하루 빠졌어요 하루. 예. 하루니까. 너무 겁을 주셔가지고 아니 이제 그래도 그러니까 저번에 바짝 긴장해야죠. 예. 저번에 뭐 시장이 2차 전지가 가기 전에도 네. 시장이 여러분들이 보면 2월 달이었나요? 한번 크게 한번 무너진 적이 있어요. 네. 그냥 하루에 막 2, 3% 정도 무너진 날이 있었는데 네. 그 다음 날부터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바로 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무너진 거에 두려움을 가지기보다는 내일부터는 그럼 어떤 종목?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거를 알아볼 건데 우리 제작진에서 또 표를 하나 준비한 게 있어서 네. 요거 먼저 확인하고 내일 어떤 종목 갈 건지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반기에 나올 수 있는 이슈들 지금 표에 보이시죠? 앞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슈들을 저희가 모아봤는데 지금 우리 전문가 세 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이 중에서 투자자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이슈가 뭐다. 하나씩만 좀 꼽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보셨나요? 지금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게 중국입니다. 중국. 예, 지금부터는 무조건 중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전에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 네. 와우에서 이제 그 한국경제TV의 전문가들이 많이 얘기를 할 때 네. 제가 그때 했던 발언이 제 유튜브에도 있는데 네. 지금은 좀 빠르다. 조금 기다려달라.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 리오프닝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중국 소비가 살아나야 되는데 네. CPI가 그때는 계속 빠지고 있었고 부동산도 별로 좋지 않은 상태에서 소비가 살아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그때는 좀 기다려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은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최근 들어서 중국의 이제 비제조업 PMI 지수 자체도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 네.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리오프닝을 일단 보시는데 리오프닝이라고 얘기하면 화장품, 뭐 카지노 이쪽만 자꾸 생각을 하시는데 네. 그 사람들은 카지노 갈 때 뭐 입어야 되나요? 옷 입어야 되잖아요. 옷은 요즘 다 뭘로 만드나요? 화학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화학도 중국 관련된 종목으로 볼 수 있고 전 세계 반도체의 60% 정도가 중국에서 소비한다라는 중국에서 60%를 수입해서 20%는 자기들이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수출을 하니까 예. 그럼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도 사실은 중국 관련된 종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그냥 중국 관련된 종목이라고 일단은 박아놔 놓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뽑아내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심지어는 요즘 면세점 관련된 종목 오늘 조금 조정을 받기도 했습니다만은 조정폭은 미미했다 이렇게 생각은 들고 네. 전체적인 추세 돌리는 종목이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화학 섹터라든지 아니면은 의류 관련된 우리 휠라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추세가 다 돌고 있거든요. 네. 이 2차 전지에 너무 묶여 있다 보면
지금 가려고 막 준비를 하면서 종목이 뭐라 그러냐 하면 추세를 돌파하면서 저 이제 가는데요. 저 이번에 내려요.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계속 딴 데 눈이 팔려 있다 보면은 그 종목들을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이번에부터 시작해서 무조건 중국 관련된 종목에 여러분들이 우리 뭐 정치적으로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부분이 더 중요한 거고 주식에서 수익 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중국 관련된 부분을 전방위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한번 투자 아이디어를 짜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 그리고 중국 경기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이 경로를 하반기에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네. 말씀을 주셨고요. 최영동 대표님은 어떤 이슈? 이거는 뭐 카테고리별로 하나씩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중요한 내용들인 것 한 같습니다. 개만 한 개만 뽑으세요. 해주세요. 네. 저는 하나만 했는데. 만약에 좀 뽑자라고 하기는 앞서서 이제 중국 쪽은 아마 대다수의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전략가 분들께서는 다 중국 쪽을 좀 뭐 첫 번째로 좀 꼽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서 너무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네. 뭐 중국 쪽을 또 뽑는 거는 재미가 없으실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뽑는다라고 하게 되면 패드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네, 이거에 따라서 통화정책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 같아요. 네. 뭐 앞서 이제 중국 쪽 이야기 해주신 부분들은 아마 제가 또 다시 한번 리바이어를 하게 되면 되게 지겨우실 거고 뭐 앞절에 대한 내용들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단은 뭐 패드의 기준금리 부분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번 FMC 5월달에 FMC를 기준으로 해서 기준금리를 어떠한 형태로 올리느냐 그리고 그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코멘트를 어떠한 형태로 달아주느냐에 따라서 하반기의 시장 방향성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만약에 하반기가 5월달에 FOMC 이후서부터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또 시장에다 던져주게 되면 현재 지금 보여주고 있는 주가에 대한 부분들을 버텨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시장 같은 경우는 앞서도 말씀 좀 드리긴 했지만 현재 지금 패드의 기준금리 정책 대비 시장은 굉장히 빨리 올랐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에 1년의 이 매크로 이벤트를 좀 보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게 미국의 은행권. 은행권. 네, 은행권 시스템 자체가 한 차례 정도 좀 붕괴될 수 있는 뭐 붕괴라는 표현이 너무 격한 표현이긴 한데 약간은 좀 노이즈가 좀 발생할 수도 있었던 부분들이었는데 예. 그 부분들을 지금 굉장히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다는 얘기죠. 패드도 바로 반영을 했었고 그리고 각국의 정부들 특히 유럽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정부가 나서가지고 바로 24시간 만에 네. 이 불을 다 진화를 시킨 상황들인데 만약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을 못하고 금리를 굉장히 강력한 포지션으로 가져가 버리게 되면 제2의 제3의 은행권에 대한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서부터는 FOMC, 그러니까 패드 쪽에서도 하반기 금리 인상을 내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분들을 이번 CPR이나 PPR을 통해 가지고 일단은 하방 추세는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이 본격적으로 좀 나오게 되고요. 현재까지도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지금 드라이빙을 좀 걸고 있는 상황들인데 예. 이게 지금 강력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통화 정책 중에서는 패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들 이쪽 포지션을 좀 보시면서 하반기 주요 이슈로 한번 좀 꼽아봤다라는 거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저도 사실 하나만 뽑기가 너무 어렵기는 한데 네. 진짜 하나만 뽑기가 어렵긴 한데 좋은 건 앞에서 다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세 개 뽑아 세 번째. 사실 저는 크게 보면은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시장에는 변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내년 1월에 대만 선거 있거든요. 근데 하반기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저쪽에서 노이즈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보면 저도 역시나 중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매크로 이슈와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매크로 이슈에서는 부채 한도 협상, 그다음에 지정학적 리스크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보다는 대만 미중 저쪽이 또 하반기에는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중국 쪽은 앞서 이제 그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거 플러스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번에 중국 리오프닝이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리오프닝 말고 새로운 컨셉의 리오프닝이 좀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게 대표적으로 저는 피부 미용이랑 덴탈 쪽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화장품이라고 이제 하는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가 있다라고 했으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기다가 기술력을 첨부한 이제 흔히 말하는 피부 미용이나 안티에이징 이쪽이 중국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관련된 종목들 보면 시세가 시장이랑은 좀 무관하게 흔히 말해서 좀 강하게 살아있는 움직임들이 있는데 그게 아마 중국발 모멘텀들을 좀 반영해 나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좀 주요 종목들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강 대표님 오늘 2차 전지 쪽은 보니까 네. 뭐 상당히 부진했잖아요. 근데 에코프로, 포스코 둘 다 부진했던 경우는 참 이례적이었던 것 같은데 네. 단기 이슈로 보는 건지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도대체 그럼 뭘 사고 있는지를 외국인이 팔고 있으니까 네. 팔고 있는 게 외국인의 리스크라고 생각하면 그럼 외국인 사고 있는 종목을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 사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봤더니 2차 전지가 아 그래요? 네, 들어가더라고요. 2차 전지 일단 하고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군들을 그래도 코스닥에서는 조금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단 보이던데 그래도 저는 뭐 어떻게 생각이 드냐 하면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은 원래 지금 아까 우리 그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브로커 부분 때문에 지금 장비 수주라든지 하는 부분이 계속해 설비 투자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재단은 사실은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전에 IRA 관련된 법안이 세부 법안이 통과를 했죠. 네. 통과를 했는데 그럼 세부 법안이 통과를 했다는 얘기는 전기차가 좋다 안 좋다? 좋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날 테슬라는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 도지였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테슬라가 밀렸어요.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테슬라가 이제 자동차 가격을 제가 이제 그거 보다가 열이 한번 확 받았는데 왜 모델 3를 자기들은 그렇게 싸게 팔면서 우리한테는 왜 이렇게 비싸게 팔까? 뭐 이런 생각이 제가 문득 들면서 갑자기 열이 받았는데 그 말씀을 해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이제 자동차가 이제 IRA 관련해서 이제 7,500불인가요? 예. 1,000만 원 정도 되는 그 금액 자체를 이제 완전히 받을 수 있는 자동차가 정해졌어요. 10종 정도가 되는데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테슬라라고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실적에 대해서 차라리 더 관심을 가지면서 한번 밀렸거든요. 네. 그 얘기 자체는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 간다 안 간다? 라고 생각할 때는 약간 좀 물음표가 쳐져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서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저는 여러분들이 기술적으로 조금 대응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실적 플로우를 따라간다면은 장비주 중심으로 해서는 충분히 가능하겠다. 왜냐하면 공장 계속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식으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사실은 저는 2차 전지보다는 딴 쪽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에 좀 더 비중을 두신 걸로 네. 생각을 해보고 2차 전지주 그래도 보시는 분들 앞으로도 계속 많을 것 같아서 네. 최 대표님 보실 때 지금 앞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소재보다는 장비다. 예, 예. 최 대표님도 요 생각이신 거잖아요, 그죠? 거의 뭐 동의를 합니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차량 가격에 대한 감소세 또는 이제 가격 인하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업계의 사업 1위가 가격 인하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밑에 하부에 걸려 있는 2위, 3위 그룹들도 가격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당연히 가격 인하가 나오게 되면 배터리 가격에 대한 조정 부분도 좀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만약에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노이즈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논리들이 작용이 되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올 거고요. 그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여전히 캐파 자체는 여전히 10% 안짝에서 지금 머물리고 있는 상황들이고 목표치 자체는 26년, 27년, 뭐 30년까지도 계속 증가가 된다라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절대적인 물량 자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되면 당연히 공장이라든지 뭐 증설 장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은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게 되면 지금 구간에서 2차 전지를 내가 그동안의 1차적인 상승 부분에서 내가 덤벼들지 못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못 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2차 구간에서 진입을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장비주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예. 뭐 앞서서 우리 제작진분께서 우리 또 CG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종목들 많이 올려주셨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보시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믹싱 장비 쪽. 믹싱장. 네, 믹싱 장비 쪽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많이 올랐어요. 근데 사실 네. 예, 윤성 FNC라는 이런 종목이 좀 있었는데 네. 그게 기술력이 상당히 조금 요해지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2차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라갔던 가장 큰 논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뛰어난 기술력인데 네. 그 뛰어난 기술력을 받쳐주는 것들이 이러한 이제 윤성 FNC라든지 우리나라 장비주들에 대한 기술력 자체가 워낙 높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윤성 FNC 정도는 좀 조정이 나오게 되면 좀 지켜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 좀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대보마그네틱이 약간 요새 좀 노이즈가 좀 있습니다. 대보마그네. 네, 대보마그네틱 요새 좀 노이즈가 약간은 좀 있어가지고 네. 장비주들이 최근 들어서 랠리가 좀 이어지는 과정에서 약간 좀 누락된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네. 이런 종목군들도 좀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 3분기 쪽보다는 LFP 관련된 종목군들 얘기 많지 않습니까? 예. 그 안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종목은 좀 CIS 이런 종목군들까지 좀 한 공정당 관심 있게 뽑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한 종목씩만 뽑으셔가지고 대응하셔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집중을 하셔가지고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제주항공을 들고 오셨던 우리 강준혁 대표님. 네. 참 무슨 신들리신 것도 아니고 계속 이 적중을 하고 계세요. 특이하게.
오늘도 이제 특이하게. 특이한 건 아닌가요? 예, 못 맞출 실력이죠. 것, 네, 못 실력이죠. 맞출 것 같은데 맞추고 있다. 뭐 이런. 예. 실력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지금 LCC 오늘도 실적 괜찮던 것 같더라고요. 오늘도 주가가 예, 일단 사상 최대 실적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LC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두신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건 중국 리오프닝이 아니라 이건 지금의 세태를 좀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이제 LCC, 그러니까 우리가 외국에 나갈 때는 뭐 중국 항공이라든지 동방항공이라든지 하는 부분보다는 네. 우리나라 항공사를 타야지 밥 얻어 먹기가 좀 쉽다 보니까 네. 뭐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해외 관광객 수가 증가를 해야지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MZ 세대, 민지 세대들 보면은 뭐 국내 다니기보다 여행사 끊어서 뭐 가기보다는 이제 각국에 이제 싼 호텔이라든지 하는 부분 해서 비행기 그냥 끊어서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의 어떤 수요라든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여행객 수 우리 그 해외로 나가는 여행객 수가 거의 회복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생각을 해본다면 뭐 LCC 관련된 회사들은 대부분 회사들을 다 관심권 안에 넣어두시고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통 기름값이 오르면은 항공주에도 부담을 주는 법인데 네. 요번에 좀 예외가 적용이 되나 보죠? 일단 유료 할증료로 일단 커버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앞서서 우리가 5월달 얘기를 좀 하면서 유로화가 강세 보이고 달러 인덱스가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네. 물론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자체가 지금 조금 우리 원화가 좀 많이 약세 움직임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중국의 위에나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향후에는 우리나라 원화도 달러 대비해서 조금 더 강세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비행기 살 때 대부분 리스로 사니까 네. 달러로 이제 이자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의 어떤 감소 부분도 충분히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유가는 조금 오를 수 있다라는 것도 지금 오늘 새벽에 유가 좀 빠졌잖아요. 오늘 좀 빠졌죠. 네, 조금 더 오를 수 있다. 추세적으로는 좀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 기억을 해두시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LCC 관련된 종목군들은 계속 관심 가지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LCC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 이 중에서 좋고 나쁜 거를 뭘 기준으로 따져야 됩니까? 원래는 이제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제주항공이 거의 뭐 탑픽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이전에 필요했던 유증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먼저 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네. 가장 먼저 이제 시장 안에서 긍정적인 어떤 이슈를 좀 받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쪽 여행이 풀리면서 일본 항공 부분, 일본에 이제 들어가는 LCC 업체들이 일단은 그 다음으로 긍정적인 이슈를 받았고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중국 쪽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 원래 운항 편수 자체가 많았던 그 LCC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흐름이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최근 들어서는 뭐 티웨이 항공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지금 뭐 TA 항공부터 시작을 해서 제주항공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로 다시 한번 순환매 돌고 있는 모습이고 한 가지 이제 LCC 업체들은 이슈가 하나가 있죠. 원래 이제 진에어의 모회사가 이제 한진칼인데 네. 아시아나 항공이 일단 그쪽으로 들어가면서 그쪽 LCC 부분의 재편을 일단 하게 되면 진에어가 생각 외로 이제 덩치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고 그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들 때문에 그러니까 합병을 하면서 예. 아시아나의 항로를 나눠 갖는다 이 말씀이시죠? LCC들이. 거기 이제 재편이 되는 부분에서 네. 가장 크게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업계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에어가? 그래서 예. 네. 진에어 부분도 여러분들이 같이 관심을 두시면 좋은데 어쨌든 LCC 업체들은 대부분 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지옥에서 돌아온 회사들이잖아요. 네. 그냥 완전히 막았나 그랬던 예전에 이스타항공 사태부터 시작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네. 유중 하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부터 시작을 해서 좌석 다 떼어내서 화물로 다 바꾼다더라 뭐 이런 얘기까지 들을 정도로 네. 굉장히 지옥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업황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거는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주말 껴서 놀러 갈 수 있는 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뭐 이번에 뭐 5월 1일이 이제 근로자의 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아하. 심지어 이번에 이제 석가탄신일까지 네. 대체 휴무 적용되니까 네. 뭔가 5월에 좀 특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확실히. 오늘 특히 또 주목을 받았던 건 이제 방산주였습니다. 김 대표님, 이 방산주는 그 우크라이나 이 군사 지원 요거랑 좀 맞물려서 오늘 좀 인기를 끌었던 것 같더라고요. 네, 그게 아마 추가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의 트리거가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산주는 이제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방송 작년에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제 그 5개 올해를 좀 좋게 보는 5개 유망주를 뽑았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방산주 중에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탑픽으로 좀 뽑았었거든요. 근데 네. 그때 당시의 논리랑 지금의 논리랑 그다음에 앞서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거든요. 뭐냐면은 결국에는 3G 안에서 정부의
지출에 의해서 이게 그 경기가 좋든 안 좋든 이게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섹터가 결국엔 방산과 에너지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국가 주도에 의해서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근데 보면은 어쨌든 블록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각국이 예전처럼 이제 뭐 자유롭게 경제 무역을 하는 것보다는 이제 블록화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군비 확장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네. 방산주는 저는 꾸준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코멘트 하나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여러분들한테 피와 살이 될 수 있는 좋습니다. 코멘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나왔던 얘기들 중에서 영국의 CPI가 나왔는데 두 자릿수 나왔습니다. 네. 두 자릿수 나왔는데 왜 두 자릿수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곡물가가 많이 뛰었어요. 곡물가요? 네,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전 터지고 난 다음에 시장에서 많이 얘기를 했던 게 야 거기가 흑토 곡창지대인데 이제 곡물 가격이 오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강아지 엄마 아빠의 어떤 얘기들을 좀 많이 했었는데 네. 왜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가 지금 올해 먹는 쌀이 작년 거잖아요. 네. 작년에는 사실은 곡물 가격이 굉장히 급등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재작년 밀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수확해서 먹는 거니까.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에 영향을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는 곡물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를 하나 잡아봐야 되는 것이 예전에 여러분들이 중동의 봄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중동의 봄이 일어났던 이유는 독재 정권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먹고 살기가 힘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때도 곡물가가 뛰었거든요. 예. 곡물가가 뛰면 일반적으로 전쟁이 좀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방산주를 일단 보셔야 되고 곡물가가 뛰어서 이게 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중동의 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타났던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같이 올해 봐야 되는 부분이 곡물가가 뛰니까 당연히 뭐 봐야 되죠? 비료 관련된 종목들 오늘 같이 움직였거든요. 예. 비료 관련된 종목군들도 여러분들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곡물 가격이 뛰면은 뭐도 뛴다? 그 곡물은 누가 먹죠? 돼지하고 소가 먹죠. 많이 먹습니다. 사람들보다 더 많이 먹거든요. 그러면은 사료 관련된 종목군들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오늘 6개 테마가 뜨던데 그것도 그렇죠. 그런 얘기예요? 식으로 같이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아까 얘기해 주셨던 대표님의 어떤 브로커라든지 아니면 전쟁 관련된 종목군들을 올려 보시되 이걸 갖다가 전쟁이라고 그냥 놔두지 마시고 같이 다 엮어서 이게 사료부터 시작해서 육계 그다음에 비료 같이 엮어가지고 같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저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네. 그 최근에 기사 보면은 그 이제 가뭄이 되게 심하고 그다음에 곡물가가 올라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사실 뭐 올해 뭐 좋게 보고 있는 섹터 중에서 어떤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사실 식량 쪽도 상당히 유의 있게 봐야 된다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앞서도 이제 말씀을 한번 드리긴 했었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 가장 먼저 뭘 사야 되냐라고 그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곡물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과가 무역학과를 나왔어서 네. 무역이랑 경제를 했어서 그때 우크라이나가 곡창지대인 걸 알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저게 이슈가 되면 곡물가가 상당히 튈 거라는 아이디어였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이번에도 방산이랑 곡물 자체를 상당히 유의 깊게 아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곡물 그 터미널을 거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다 뭐 이 얘기까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그냥 아는 정보 하나 끼워 넣어봤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 이 중국 경기 살아난다고 하니까 철강 쪽이 또 강세를 굉장히 보였었는데 네. 최 대표님 철강 쪽은 앞으로 계속 좋다고 봐야 되는지. 봐야죠. 근데 이제 시장의 트렌드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000원지가 약간 뭔가 이제 과열이다 아니면 이제 열기가 좀 너무 뜨겁다 뭐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조정이 나와줘야 되는 이유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여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초기 인사를 드릴 때도 과연 2차원지에서 빠져나왔던 자금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방산주도 마찬가지고 비료주도 마찬가지고 곡물주도 마찬가지고 이게 스토리가 완성이 되니까 이런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되면 지금 한 축은 분명히 중국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 거죠. 최근에 이제 중국 경기 지표 나왔던 거 보시게 되면 굉장히 호전적으로 나왔거든요. 네. 시장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리오프닝이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쪽에서 그렇게 뜨거운 바람이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함으로 인해서 그 부분들을 지금 시각적으로 숫자적으로 지금 확인할 상황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굉장히 열광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깊이 나오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사실 이 중국과 연계가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세가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시클리컬 업종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요번에 GDP가 지금 4.5% 정도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시진핑 3기 연임이 되면서 목표를 했던 부분들이 한 5% 정도가 돼요. 네. 아직까지도 0.5% 정도 남은 상황이거든요. 네. 이것들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금 오히려 드라이브를 걸면 걸었지 오히려 조정을 보고 드라이브를 걸지는 않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아예 한 번에 그냥 다이렉트로 5% 우리가 바로 가보자라는 식으로 운영이 국정 자체가 운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국내 쪽으로는 관련된 종목군들 철강이나 화학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되면은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화학업종이나 철강업종이나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러한 이제 모멘텀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매크로적인 상황들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도 뭐 강조해서 말씀하셨지만 중국 쪽 관련 종목군들을 좀 지켜보자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 5% 중국은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어떤 네. 증권사는 보니까 6% 얘기해요. 6.6% 예. 뭐 이렇게도 전망하시는 예. 증권사도 있을 정도니까 경기 성장 회복 속도는 굉장히 좀 빠르다. 빠를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예. 확인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중국 쪽에서 이 수요, 철강 수요나 뭐 이런 쪽에서의 어떤 이런 건 우리가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이미 올라가서 주가가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나아질 거야라고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봤었을 때 철강석 가격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바닥권을 확인을 했습니다. 3개월 기준으로. 철강석 쪽은? 예. 3개월 기준으로 좀 저가를 좀 확인한 상황들이었고 지금 치고 올리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아질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들로 좀 반영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프라 투자 쪽, 특히 이제 부동산, 그러니까 중국 경제의 또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또 부동산 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들도 좀 있어서 저는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는 뭐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김영철 대표님 방산 쪽 얘기를 해주셨는데 조선 쪽도 지금 방산 쪽하고 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도 실제 조선 업종도 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고 오늘 또 보니까 대우조선이 3,000톤급 잠수함을 뭐 해군에다 인도했다 이런 이슈도 있는 것 같던데 조선주도 지금 좀 주목해 볼 만할까요? 시간이 없어서 네. 예, 조선주 보셔야 됩니다. 원래는 조선주가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가냐 하면 경기가 좋아지고 경기가 좋아지면 물동력 높아지고 물동력 높아지면 해상운임 좋아지고 해상운임 좋아지면 중고성가 올라가고 중고성가 올라가면 신규 수주가 증가한다. 요 사이클을 보통 가는데 예. 지금은 그게 아니죠. 아까 이제 철강 얘기도 잠시 전에 해주셨습니다만은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럽하고 굉장히 좀 관계를 돈독하게 하려고 하는데 유럽에서 계속 ESG로 중국의 발목을 좀 잡고 있는 모습들도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철강 조강 생산량 자체를 환경오염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을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여기서도 일단은 철강은 여러분들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조선이 지금 적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이 많습니다만은 조선주들은 적자로 보는 게 아니라 수주로 보통은 보죠. 수주로요. 그리고 이제 향후에 나올 수 있는 친환경 선박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일본 만들기 어렵습니다. 중국 못 만듭니다. 우리가 만듭니다. LNG선 그 복합 화력 발전에 이용하는 LNG 같은 경우에 운반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이제 중국한테 맡겨놨더니 배가 갑자기 가다가 안 가고 그렇죠. 조선 자기들이 수주해 놔놓고 조금 있다가 우리 못 만들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 일단은 계속 우리가 수주를 해가고 있는 그런 상태죠. 단지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어떤 아까 얘기했던 그 순서대로의 어떤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환경 부분 때문에 지금 실적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의 신뢰도가 조금 낮아져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수주 자체는 굉장히 좀 많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조선 빅3 지금 네. 실적 목표치 대비 올해 벌써 1분기에만 3분의 2를 달성했다 네. 수주를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소리 소문 없이 또 지난 2월에는 뭐 수주량이 세계 1위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소리 소문이 없는 건 아니고 소리 시장에서 소문이 별로 있었나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었나요? 다 2차 전지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조선업 실적의 변수가 되는 게 신조선가라고 하던데 예. 이것도 지금 좀 상승하는 중이라고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이제 그 환경오염 그 해양 부분에서 국제해사기구라는 게 있어요. IMO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유엔 산하에 있는 유엔 산하에 있는 IMO 부분에서 이제 해양 오염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여러분 혹시 서울 사시는 분들은 그거 아실 겁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들어가면은 뭐가 뜨냐면은 5등급 이하 이상의 차량은 여기 못 들어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네. 지금 해양 같은 경우에도 일부 국가에서는 이제 오염 물질 배출하는 배들은 우리 해안가에 오지 마라.
이런 것들이 지금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를 했는 부분이 신조성과가 올라가는 부분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기차가 있고 내연기관 자동차가 있잖아요. 내연기관 자동차는 가격이 올라요, 안 올라요? 안 오르는데 전기차 가격은 그게 2배 정도 이렇게 하잖아요. 네. 신조성과도 그런 식의 어떤 의미에서 오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을 해드린 것처럼 LNG 추진선이 됐든 암모니아 추진선이 됐든 이러한 부분이 우리가 독점적인 어떤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사실은 HD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하고 요즘 좀 싸우고 있거든요. 예, 아까 맞아요. 잠수함 얘기도 좀 하셨는데 네. 예, 이쪽은 독점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대우조선해양은 HD 현대중공업한테 너희들이 독점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네. 그거 일단 무시하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지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만드는 게 세빙선 잘 만들거든요. 네. 세빙선은 어디에 가나요? 북극에 갑니다. 예. 근데 북극에 누가 있죠? 러시아가 있어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부분만 약간 좀 애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나쁘지 않으니까 조선주들은 지금 밑에서 추세들도 대부분 턴하고 있으니까 관심 가지고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엔터주도 요즘 또 외국인들이 많이 사들이고 있는 걸로 유명한데, 김 대표님 이 올해 뭐 데뷔를 예고한 그룹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있어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엔터 예전에도 한번 여기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1세대부터 4세대까지 이제 짧게 설명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올해를 빛낼 5개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엔터 하이브였는데 상당히 지지부진하다가 이제 움직임이 좀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엔터에 대한 시각은 저는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떤 측면이냐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걸그룹들이 이제 많이 나온다라고 뭐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제조업에 빗대서 보면 신제품이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엔터주가 과거에 이제 성장하는 스토리들을 보면은, 그러니까 내수용, 그러니까 제조업으로 치면은 국내만 판매를 하다가 일본 진출을 했다라는 건 제조업이 수출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일본의 거래선을 뚫었던 거고, 그다음에 중국의 거래선을 뚫으면서 한 번 더 이제 캐파가 늘어난 건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브랑 JYP가 이제 뭐 분석 보고서들 나오는 거 보면 이제 미국의 유니버셜이랑 같이 해서 새로운 걸그룹을 이제 출시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걸 제조업이랑 빗대서 보면은 조인트 벤처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확장성을 더 늘려나가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성장에 대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앞서 이제 3G라고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로스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엔터가 조금 제조업이랑 차별화될 수 있는 건 그런 거죠. 제조업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블록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세로 막아버리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걸 이제 다이렉트로 수출하기가 어려운데, 엔터는 무형 자산이잖아요. 그럼 상대적으로 그런 관세나 아니면 이런 장벽 쪽에서 이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컨셉도 같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좀 꾸준히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JYP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3조 원 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또 SM은 하이브하고 뭐 위버스 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YG는 또 블랙핑크가 지금 기네스북 등재됐다는 거 아닙니까? 유튜브 최다 조회 음악 채널 뭐 이런 거 올랐다는데, 최 대표님도 이 뭐 엔터주 좀 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 갖고 있는 빅4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요 중에 좀 어디가 제일 유망하다? 다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SM 빼고 다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SM 같은 빼야 경우는 되나요? SM은 좀 노이즈가 좀 있으니까 네. 그거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이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좀 고르자라고 하게 되면 가장 안전적인 실적을 보여주는 건 JYP. JYP. JY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신에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일단은 이 세 회사가 올라가는 최근의 주가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이것들을 버텨줄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현재까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일반 제조업하고 좀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제조업은 계속적으로 물건을 찍어내고 하는데, 네. 그때마다 나름대로 이제 퀄리티가 유지가 되면서 판매가 되고 생산이 되고 수출이 되는데, 이 엔터 같은 경우는 무형 자산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걸그룹을 냈어, 보이그룹을 냈는데 생각보다 인기를 못 얻어요. 근데 투입되는 자금 자체는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다고 하게 되면 거기서 오는 리스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시장의 유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현재 지금 2차전지 쪽에서에 대한 스토리 자체가 약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관심도가 좀 높아졌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리고 하이브 같은 경우 주가 보시게 되면 계속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점핑을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제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하이브가 보유를 하고 있는 또 지민 이쪽에 대한 이제 1등이죠. 빌보드 탑 100이죠. 1등을 했었죠. 1위를 기록을 한 이후에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이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면서 JYP, YG로 연결이 되면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은 좋기는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약간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흔들리는 시장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진 종목을 제대로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주마가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함께 돕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